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 전기차 소비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전기차 업체 1위 기업 비아디가 파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가 경쟁에 불을 지피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덩달아 위축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게 추가 관세 부과를 번복하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가속도가 붙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1,360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권가 후평에 현대로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KB증권이 현대로템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올리고 방산 업종대 최선호주로 꼽은 덕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DB증권 직원이 회사를 사칭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상품권 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이 상품권을 현금화한 돈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하시면서 아울러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타점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타점 스냅샷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다시금 좀 철회를 하면서 연기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선물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우리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잘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들어서 슈팅이 나오면서 2%대 상승세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마감지었다는 부분 긍정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섹터 단에서 살펴보자면 유리기판 쪽에 가장 슈팅이 나왔었죠.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I와 한빛레이저, 필옵틱스 모두 다 두 자릿수 강한 슈팅세 보이면서 마감지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부진을 좀 면치 못했던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반등세 잘 그렸습니다. AMPC가 또 초안으로 유지가 돼서 종료 시점이 1년 만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복귀해보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원데이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한 시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시장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번복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좀 셀 아메리카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 우리 시장에는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리는 것 같아요. 방산이랑 조선 쪽 오늘도 또 강세 나왔는데 이쪽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아픈 손가락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이례적으로 그래도 좀 반등돼서 나왔는데 드디어 바닥 잡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참 이 세 가지 질문이 사실은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타점 스냅샷을 시작하기 이전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부터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외국인들 1,100억, 1,0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853억 원의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오랜만에 월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요일장에 미증시에 하락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아시아 증시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낙폭이 좀 컸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니케이, 뭐 항생, 뭐 상해 쪽과 비교해봤었을 때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수급적인 특징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들 순매수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금투 물량들이 상당히 좀 잘 들어왔습니다. 3,7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일단 수급세 안정적인 모습들이 일단은 뭐 오늘 하루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저의 시황을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텐데 일단은 4월 달 중순서부터 리바운딩이 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나스닥, 다우, S&P 500 전체적으로 다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탄력도가 좀 더 나왔던 상황들이었거든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 사우디죠. 자, 트럼프가 사우디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투자 모멘텀들을 끌어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 과매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뭐 아직 뭐 마무리가 안 되는 과정이잖아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 영역을 일단은 좀 녹여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더라고 되면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반영이 됐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보시나? 이 스토캐스틱을 좀 보실 텐데 이게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4월 말주 넘어가면서부터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달과 4월 달과 5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적인 과열 부분들을 해소를 못 시켰죠. 그에 따라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대한 조정폭들을 보시게 되면 5일선, 20일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대까지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나왔고 오늘 다행스럽게 트럼프가 다시 또 30일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이후에 관세 부과를 지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무서웠잖아요. 사실은 시장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애플이잖아요. 자, 애플 그동안에 중국, 인도 여기서 생산했던 거를 다 들고 와, 미국으로. 얘기 나왔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M7과 관련된 종목군들 당연히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기존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했던 이 물량들 자체를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리쇼링이죠.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장 시작할 때 우리 되게 무서웠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1% 가까운 상승 흐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20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타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조선기자재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시장을 좀 끌고 내려갔었던 2차전지에 대한 리바운딩까지 좀 이어졌던 모습들 그리고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었던 내용들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또 빠르게 움직였죠. 거기에다가 또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코스피 2%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5월달 중순까지 어때요, 여러분들? 올라가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못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평 자체가 밀집돼 있는 이 구간에서 1%가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이 과연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 오늘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미증시 휴장에 따른 불확실성 또는 국내만의 이슈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미증시의 반등 흐름들이 이어져야 되는 게 현재까지의 움직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자, 보시게 되면은 아마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이 플레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구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상단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6만 원대, 그리고 하단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5만 1,000원, 5만 2천 원대. 쉽게 말씀해서 6개월 동안 지금 이 구간에서 크게 움직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과연 우리가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이렇지는 못하죠. 대신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 대응하고 상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도 지금 원달러 환율 얼마까지 내려왔죠? 136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들? 달러가 약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30원, 40원, 50원대까지 올라갔었을 때 국내 이슈가 있었죠. 그게 뭐죠?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탄핵이죠. 탄핵과 뭡니까? 조기 대선. 지난 정권의 불안감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1350원대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급격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102하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원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대한 메리트, 쉽게 말씀해서 삼성전자가 좋아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강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인덱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성장성을 보여줄 거야, 아니면 뭐 핸드폰이 많이 팔릴 거야, 뭐 DDR5의 가격이 뭐 하반기에 인상이 되면서 올라갈 거야, 이런 부분들까지는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HBM이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밸류 체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전자를 뭐 6만 5천 원에 갖고 있어, 뭐 7만 원에 갖고 있어, 8만 원대를 갖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니다.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죠.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정이 뭐가 있죠? 엔비디아 일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정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의 중심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를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이번 주에 앞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을 하고요. 20만 원대를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SK 하이닉스가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죠,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자에 이렇게 대규모로 다 올라가는 날을 한 2주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죠? 특히 그 안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반등 흐름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SK 하이닉스와의 사이가 좋아진다. 뭔가 그동안에는 불합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영향력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좀 나와줬었고 그와 관련해서 롱숏 관계에 있는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처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었나 딱 보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내용들인데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이 아침서부터 급등하는 흐름들 많이 보여줬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참 차세대 신기술로 유리기판을 좀 찍었다. 뭔가 레퍼런스를 좀 가져가면서 산업을 좀 키울 거야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IT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이 좀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해서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좀 잡아주고 다른 기업들까지 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좀 즐겁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은 아마 대표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이죠. SKC 바닥권에서 8%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E 검사장비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도 오늘 26.53%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동안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0,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단기간 안에 7,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해서 모멘텀들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IT 쪽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 6개에서 7개 종목이 있죠. JNTC,
뭐 한빛레이저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리바운딩이 됐고 그 안에서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이러한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 PI가 거의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환매에 대한 장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 이채원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거 의견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채원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가 나온 게 있죠. 자, 그동안에 28년도까지 AMPC가 다 끝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던,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그죠? 그다음에 이차전지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유중 이야기 나오면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와 더불어서 소재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2028년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31년도로 1년 정도가 이제 좀 앞당겨진 상황이죠.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28년도에서 31년도로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 AMPC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그나마 좀 1년이 줄어든 건데, 한 가지 잃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구매 보조금이죠. 구매 보조금. 요걸 좀 잃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GM입니다. GM이 캘리포니아가 2035년도가 되면 이제 전기차 생산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법안을 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GM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빠른데? 야, 이거 지금 전기차 팔아가지고 우리가 뭐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GM이 들고 나온 게 뭐다? 자,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로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난주 말서부터 기사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면서까지 LG엔솔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올 것인가? 또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낙폭과대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충분히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로 이어질지 여부들은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개인 중심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동안에 계속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조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뭐 노려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로 접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술적 리바운딩과 이 기술적 리바운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차전지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와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의 리바운딩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인가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데 있어서 지난주와 같이 좀 너무 안 좋은 상황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 정도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죠. 오늘 아마 기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원전 관련 종목군들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지수가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을 때 역외관계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원전 섹터의 강세였죠. 거기에다가 어떤 게 나왔죠, 여러분들? 트럼프의 뭐가 나왔습니까? 서명 나왔죠, 드디어. 자, 우리 원전 트럼프 일기 때는 그동안에는 계획만 좀 세워보자 라는 쪽으로 기조가 좀 잡혔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부터 이 계획이 어떤 단계로 넘어간다?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붙었었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아마 프리마켓에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 고점 찍고 음봉 전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약간은 좀 도태되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리바운딩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 왜 이래? 막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쪽에서 눈을 한번 딱 돌려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AI를 통해서 전기와 그다음에 향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력 수요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이 정도의 예측치였다라고 되면 지금 글로벌 어떻습니까? 리서치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35년도까지 20에서 한 30% 정도까지 전력 수요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들을 맞춰야 돼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에 우리 전 세계가 어디에 목매고 있었죠? 신재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신재생,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여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부각됐었던 애들이 뭐였죠, 여러분들? 태양광. 그죠? 그다음에 풍력 이런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태양광은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 안 뜨면은 발전을 못 시켜요. 그죠? 풍력은 어떻습니까? 바람 안 불면은 발전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AI라는 것 자체 그리고 전기화라는 것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 자체, 수급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그 부족한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시장에서는 원전으로 해결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MR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키워갈 거야라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대형 원전과 더불어서 SMR로 가는 전략들을 수립해 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상승을 지난주에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까지는 상당히 좋기는 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단기간에 생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좀 눌리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 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걱정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리뷰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더불어서 요 근래 시장 분석까지 함께 샅샅이 나눠봤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좀 안정적이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인 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 매수 우위를 보일 예정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조만간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죠. 이 이슈도 함께 팔로우업을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까지 같은 밸류 체인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SKC, PIE 차트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발 호재로 손잡고 반등세를 보였는데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AMPC 초안 유지라는 호재가 있긴 했지만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하락 역시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어요. 자, 마지막 원전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주말 사이에 좀 전해지면서 미증시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 말 그대로 불기둥을 그리면서 우리 국내 원전 종목들 역시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 자,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한 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 트레이딩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최충성 전문가님을 대신해서 5월 종목 리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리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 이전에 우리 AI 돌파 검색기 많이 네. 활용하시잖아요. 저도 이거 옆에서 보거든요. 너무 성능이 좋아요. 예, 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색기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아마 중소형 종목군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간중간에 올라오잖아요. 장중에 보시게 되면 막 이슈 터졌어, 뭐 거래량 붙었어 이러면서 막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검색기를 활용을 해서 종목들을 소팅을 하시게 되면 아마 매매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기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기준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뜨는 종목군들을 왜 뜨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리고 무작정 떴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좋기는 하겠지만 종목이 검색기에서 발굴이 이루어졌었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그 어느 검색기와 비교를 해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과 좋은 종목군들을 발굴해내는 그만큼의 기준값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검색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정말 시장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때 이 검색기의 도움을 좀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AI 돌파 검색기를 원하시고 요청하시고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링크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검색기에 대한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기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리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자 종목 이 종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좋기는 하겠지만 실전에서 내가 정말 매수와 매도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은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실전에 대한 감각들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실전에서 과연 뭐 외국인들 뭐 기관 뭐 외국인 매수 뭐 기관 매수 이것도 딱 좋기는 하겠지만 실전에서 변동성들을 주고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당일의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활용하는 매매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달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여러분들? 쭉 움직였다가 남은 2주 동안 물론 이제 5월 4주차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월봉에 대한 흐름들이 제자리로 좀 돌아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된 한 달을 꼽자라고 하게 되면 5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봤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초에는 MD바이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SSD. 이 5월달 초에 여러분들 이 MD바이스가 왜 급등을 했었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어떻죠, 여러분들? AI 센터, 그죠?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국만의 힘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중국 내 기업에 있는 SSD를 만드는 기업들의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국내 기업 MD바이스 이 SSD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MD바이스가 부각이 됐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30%의 수익률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해당되는 업종은 AI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오늘 달바글로벌 상당히 좋았죠, 여러분들. 달바글로벌. 그죠? 달바글로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는 했었지만 5월달 초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월달에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4월달에 수출 데이터.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수출 데이터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에러 상황들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5월달 초반만 하더라도 PR을 중심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5월 8일 날 접근을 해서 18%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 초에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 뭐죠,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그죠? ICTK.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군들 접근을 해서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요. 자, 중간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약간은 좀 개별주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하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5월 달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점 찍었다가 내려왔잖아요. 지수는 올라갔었을 때 움직임들이긴 하지만 5월 10일 이후로서부터 놓고 보게 되면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다 개별주예요. 이 개별주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다 이러한 개별주들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에 재미있었던 내용들이죠. 바로 이제 오상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AU 브랜드 이런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덩치들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오잖아요. 시장이 밀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수급 들어올 때 돌파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하나씩 좀 점검을 하면서 리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픽 종목이었어요. AU 브랜드. 오늘도 여러분들 AU 브랜드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추가 상승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8%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AU 브랜드. AU 브랜드 8%가 나왔는데, 자, AU 브랜드가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자, 무신사 유럽 최대 상업펀드 투자 유치 소식 21.19%, 한한령 해지 등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강세, 박스 돌파 상승 임박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게 뭐였죠, 여러분들? 이거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뭐죠? 신규 상장주의 IPO가 지난주에 4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딱 하루 빼고 다 나왔어요. 근데 이 4종목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다 급등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은 트렌드거든요. 유행입니다. 그 유행 자체가 어떤 형태로 간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당연히 주가 대비해서 신규 상장한 날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많이 죽어 있고 여전히 화장품과 의류, 특히 중국 쪽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바로 뛰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화장품은 아니더라도 의류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올라왔죠? 감성 코퍼레이션. 그죠? FNF.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낙폭이 과했는데 AU 브랜드 거기다가 가격도 괜찮아. 그리고 이평 자체가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왔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수급으로 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AI 검색기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멘텀과 이유들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실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담겨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종목 이 시간을 통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상헬스케어입니다. 뭐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뭐 알테오젠 중심, 그다음에 라파스 중심, 쉽게 말씀드려서 뭐 아스코 관련된 종목군들도 당연히 움직였고, 그리고 여전히 비만거 관련된 종목군들 핫하죠, 그죠? 예, 그러한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화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섹터군들이 어떠죠, 여러분들? 코로나 확산이지 않습니까? 중앙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세가 워낙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시황 관련 종목군들, 시클리컬 종목들, 그리고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재미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물론 이슈도 있고 테마이기도 하지만 수급주이기도 하죠. 그와 더불어서 돌파에 대한 개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첫 번째는 하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죠, 여러분들? 확산세가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오상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똥똥똥똥똥똥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4월 달 초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대선 테마주들 우후죽순으로 다 올라갔죠. 그죠? 그때의 논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테마군들에 대한 상승의 논리는 동일하다. 아셨죠? 시장 밀려. 이슈가 있는 애들이 뭔데? 라고 찾았을 때 그 종목군들이 땅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뭐 확산에 대한 그 감소세가 지금 체킹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언제든지 뭐다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변동성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이 AI 오상 헬스케어에 대한 5월 19일 날 접근은 상당히 좀 유효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르비텍입니다. 아, 오르비텍 좋아. 자, 그리고 우리가 접근을 했던 자리들을 보게 되면 5월 16일이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오늘 오르비텍을 접근을 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 접근이죠.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부에 걸려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 뭐 오르비텍도 있을 거고요, 우진도 있을 거고요, 일진파워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수성인더스트리도 있을 거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차트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밑에 보시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저점 만들었어요. 4월 달에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주가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라가지 거기서 확산되는 종목군들이 BHI 말고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를 놓고 왔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상승세가 아니고 전체 원전 섹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딱 나오게 되면 기존의 대장주보다 중소형 종목군들이 크게 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중소형 종목군들 어떤 게 있지? 라고 하면서 종목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락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장대양을 만들고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서 발생했었던 양봉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변동성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르비텍뿐만 아니고 이 오르비텍과 유사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원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포지셔닝을 좀 늘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5월 1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잡혀요,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잡힌과 동시에 그 잡히는 그 구간에서 차트 흐름들이라든지 모멘텀들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AI 검색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을 없애죠, 여러분들.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늘 뭐 하루 24시간 계속 주식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나 계속 우리가 뭐 느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1시간 좀 일하고 한두 시간 좀 일하고 그럼 정신 딱 놓고 보시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놓치는 경우들을 이 검색기로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자, 그 다음 종목 비상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정확하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상교육. 1차 목표 달성, 일부 빈축 축소까지 나왔고요. 자, 5,6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술적으로 보자고요. 교육주 어떻습니까? 쭝쭝쭝쭝쭝쭝쭝 사이드로 계속 기죠. 주가 움직임들이 없어요. 자, 주가도 충분히 내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주가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모멘텀들을 기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장기간 동안 횡보되는 종목군들도 찾으시면은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전에서 더 많이 보이는 패턴들 자체가 어떤 포인트다? 고가놀이 패턴. 보이시죠? 한번 장대 항목 딱 만들었는데 추가 매수 나올 것 같아.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딱 매수를 들어갔던 시점들이 있는데 그 뒤로 한 4개? 한 5개 정도 캔들이 사이드를 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고가놀이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주가가 횡보하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4월 8일, 18일서부터 계속 모아왔던 교육주입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 뭐예요? 대선이잖아요. 그죠? 물론 다음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 1차, 2차, 내일이면 3차 토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토론 마지막입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출산도 있을 거고요. 노인 복지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행정수도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더라도 이 안에서 가장 국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저출산. 저출산과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교육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데 교육? 이거죠. 물론 선행돼야 될 거는 저출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섹터군들이 어찌됐든 지금 대선이라는 이러한 큰 하나의 구간에서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AI 돌파 검색기뿐만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의 생각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밀릴 때마다 변동성들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보여주고 있는 하락 라인 자체를 하단 자체를 하향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와 관련된 유사점이 어떻습니까? 임팩트 있는 기사가 되고 뭡니까?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 몰리면서 퉁 뛰어 올라가는 상한가 달성하는 그런 이제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지금이에요. 또 6월달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 대선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까요? 아니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신정부 수혜주가 나오겠죠. 그때는 뭐예요? 예산안 편성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는 극단적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산업에 대한 뭡니까? 정책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비상교육 우리 상한가 수익 달성했어요 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아, 이러한 형태로 종목들을 내가 관리를 하고 매집을 하게 되면 단기간 안에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시장에 밀려도 수익 나실 수 있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또 여기서 수익 났던 상황들이 되니까 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정말 건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유행과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잘 돼, 그쪽으로 수급이 막 쏠리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었을 때 생과계로 단기간 안에 수익적인 관점에서 수익 계좌를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검색기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둠지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4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보시죠. 4월 16일 나온 거 우둠지팜 9% 상승. 자, VI 발동.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한번 탁 탄력을 맞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수급에 대한 양 자체, 유입되는 양 자체가 워낙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과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게 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의 내용 자체라든지 밸류 자체가 그렇게까지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싶겠지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포지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듬지판도 보시게 되면 수렴 돌파 패턴입니다. 한 차례 정도 올라갔죠. 계단식 상승 보여줬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고가놀이 패턴, 수렴 돌파 이런 내용들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모멘텀 나오고 29% 상승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러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AI 검색기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다 구축을 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요거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 접근 공략 해볼 수 있는 AI 검색기 바로바로 한 분도 빠놓지 않고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까지 기법에 대한 이야기, 리뷰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검색기 설명과 더불어서 5월 공략 종목에 대해서 리뷰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코너에 종목명과 더불어서 정확한 타점까지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검색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내일장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에 대해서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예. 앞서서 좀 반도체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랬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한숨을 돌린 것 같기는 해요. 예, 이 한숨을 돌린 상황에서 약간은 좀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찾아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국내 이벤트와 더불어서 국내 이슈까지, 국내외 이슈까지 다 아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입니다. 아마 우리 최충성의 타점 스냅샷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주반도체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항상 AI 이야기 나올 때,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어찌됐든 전체적인 IT 종목군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리바운딩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은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 제주반도체 다들 아시겠지만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좀 특징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먼저 뛰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포인트 자체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IoT 기기, 가전제품, 통신 장비 등에 탑재되는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 쉽게 말씀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뭐 챗GPT, 제미니아 뭐 이런 AI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받잖아요. 근데 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뭐 태블릿 PC라든지 핸드셋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전에서 쓰고 있는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계가 굉장히 낮죠. DDR2, DDR3 뭐 이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AI가 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용량이 아닌 이제 고사양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제주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종목이 제주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순회망 패턴의 완성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차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리고 일단은 국내 이벤트로 한번 볼까요? 국내 이벤트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제주반도체의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뭐죠 여러분들? 애플이 최근에 무슨 얘기했죠? 자, 조만간에 우리 놀라운 기능을 선보일 거야 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혁신의 애플, 혁신의 아이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최근 한 1, 2년 동안 AI 시장이 워낙 좀 밀려 있다 보니까 디바이스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좋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지점에서 양봉을 흐름들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제주반도체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부근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입니다. 15,000원대.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아마 시장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오늘의 실전 원픽 제주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은 제주반도체였습니다. 2차 목표가는 히든이거든요. 히든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뢰기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